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공무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런으로 차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클라우드런은 완전 관리형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 및 자동화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클러스터가 없어서 쉽게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고 생산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런 서비스는 트래픽의 양이나 이벤트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확장합니다. 컨테이너가 요청을 처리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클라우드런은 대표적으로 다음 종류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웹사이트 및 API입니다. 서버 측에서 렌더링된 페이지를 서빙하거나 REST 또는 GraphQL 같은 API들을 제공하거나 웹소켓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서비스입니다. 내부의 웹사이트 또는 API를 제공하거나 비공개 HTTP 또는 gRPC를 통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처리입니다. 메시지 큐 대기열 처리를 하거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적용이 된 어플리케이션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다 보면 대규모 인프라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간단히 컨테이너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기반 서비스들, 즉 데이터베이스, 로드 밸런서와 같은 서비스들을 쉽게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생태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웹서버 또는 API를 실행하기 위한 컴퓨팅 환경입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클라우드 SQL을 사용하거나 NoSQL 데이터베이스인 파이어스토어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레디서와 같은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또는 캐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메모리 스토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적 페이지나 다양한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거나 스토리지 버킷에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프론트엔드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클라우드 CDN 및 글로벌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스와 같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아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클라우드런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좋은 점은 필요한 구성 요소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플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API가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로드 밸런서와 같은 서비스들을 구성하는데 번거롭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런을 활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환경 구성을 쉽게 하여 전반적인 개발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어스토어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클라우드런에서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코드에서 심리스하게 클라우드런에서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런의 서비스별 아이디를 통하여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런은 컨피그레이션 환경에 클라우드 SQL을 커넥션하거나 인증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빌트인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크릿 매니저와 심리스한 통합으로 개발 툴이나 코드 베이스에 인증을 위한 코드들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시크릿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배포할 준비가 되면 클라우드 빌드와의 통합을 통해 단일 명령으로 소스를 컨테이너화할 수 있으며 몇 번의 클릭으로 긴 리파지토리에서 컨티니우스 딜리버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레디스 캐시를 필요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완전 관리형 캐싱 제품은 구글 클라우드 메모리 스토어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메모리 스토어를 기존 방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VPC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메모리 스토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레디스 캐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리스 VPC 액세스 커넥터를 생성하여 클라우드 런이 VPC 내에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설정 방법들을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변수를 통해서 레디스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설정하여서 클라우드 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레디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앞서 설명드린 다른 서비스들의 연결 방법보다 더 복잡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개발자 경험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몇 번의 클릭 또는 단일 CLI 명령으로 메모리 스토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서비스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인티그레이션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dd Integration을 클릭하여 레디스를 선택합니다. 설정 화면에서 레디스의 이름과 크기를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서밋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동작만으로 클라우드 런 서비스와 연결된 레디스 캐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 캐시 및 커넥터가 생성되는 것 외에도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레디스 캐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변수 및 네트워크 설정도 자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드 작성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비스 연결을 단순화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글로벌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실행 서비스에 대한 커스텀 도메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로드 밸런서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런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구성 외에도 URL 패스의 라우트를 설정하거나 클라우드 CDN으로 캐시 설정을 하여 클라우드 암호로 방어벽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네트워킹 리소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기능도 추가되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런 서비스의 인티그레이션 탭으로 들어가서 Add Integr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도메인을 선택을 합니다. 이 서비스에 사용할 도메인 또는 하위 도메인을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이 호출되는 경로 및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다른 도메인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 항목들을 추가하여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런에서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DNS 레코드 설정뿐입니다. SSL 인증서까지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런의 인티그레이션에 추가하는 레디스와 커스텀 도메인이 액티브 상태인 부분들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글로벌 로드 밸런스와 레디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인티그레이션 기능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자동화된 환경 제공 및 개발자 속도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인티그레이션을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Vue.j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간단하게 보팅을 통해서 보팅의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레디스를 통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보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올려놓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은 심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Cats XOR Dogs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환경 변수를 통해서 레디스 호스트와 레디스 포트를
지정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는 레디스를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 나중에 서버 상태로 적용이 되더라도 해당하는 환경 변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우트를 통해서 get 방식의 docs API를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레디스의 접속 여부를 판단해서 예외 처리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정상 동작일 경우에 카운트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에 docs API를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레디스의 접속 정보를 판단해서 예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카운트가 올라갈 경우에 인크리멘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ue.js 웹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들을 보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Vue.js로 만들어져 있고, 라우트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Express.j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폴더에 정적 페이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심플한 형태로 루트 경로를 통해서 API들이 호출되도록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글 클라우드의 CLI 환경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gcloud run deploy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로컬에 있는 소스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고, 몇 가지 인터랙티브한 질문들을 답을 하게 되면 쉽게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런으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비스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을 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터랙티브한 질문들 중에는 어플리케이션 명, 그리고 소스의 위치, 보시는 것과 같은 API를 이네이블 시킬 것인지 여부 등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런을 동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환경들을 프로비저닝하고 컨테이너화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런으로 디플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로이가 완료되었으면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가서 디플로이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 된 것을 클라우드 콘솔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URL 맵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현재 레디스는 클라우드 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커넥트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런의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레디스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 탭에서 Add Integration 버튼을 클릭을 하고 레디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디스의 이름과 용량 등을 설정을 하고 API들을 이네이블 하겠습니다. API들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필요한 클라우드 런이 동작하기 위한 여러 API들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레디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레디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서브리스 VPC 커넥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런이 VPC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매뉴얼로 진행하던 부분들이 클라우드 런 인티그레이션 기능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밋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프로비저닝을 시작을 합니다. 프로비저닝이 완료되면 스테이터스 항목이 액티브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디스 클러스터가 배포가 완료되었고, 하단에 가시면 레디스 포트, 레디스 호스트라는 환경 변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런에 리비전 정보 탭을 입력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변경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바이로먼트 환경 변수 환경에 레디스 포트와 레디스 호스트 정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리프레시를 통해서 레디스가 제대로 배포가 되고 커넥션 된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커넥트가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보트를 해서 카운트를 올려서 정보들이 레디스에 입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상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런의 인티그레이션 기능 중 커스텀 도메인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 Add Integration 버튼을 클릭하고 커스텀 도메인을 선택을 합니다. 커스텀 도메인은 사용자가 또는 개발자가 지정된 도메인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글로벌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적용하게 되면 정적 페이지 또는 컨텐츠 등을 관리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CDN 또는 파이어월 룰 같은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아머 등을 추가를 해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커스텀 도메인에는 크게 설정해야 될 부분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라우트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매뉴얼하게 설정하던 URL 맵이라든지 SSL 서티피케이트와 같은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설정들 또는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은 자동으로 클라우드런 인티그레이션에서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한 6개 정도의 항목들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라우트 정보에서 커스텀 도메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루트로 호출될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도메인 정보들이 있으면 add 아이템을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정보가 설정이 되었으면 서밋 버튼을 눌러서 프로비저닝을 합니다. 프로비저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6개 정도의 리소스가 자동으로 함께 프로비저닝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도메인 정보에 익스터널 IP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터널 IP는 구글의 도메인 페이지에 가셔서 실제 도메인과 IP를 매핑하는 작업, A클래스로 추가하시는 작업을 추가하시게 되면 도메인 정보들은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탭에 있는 레디스와 커스텀 도메인의 스테이터스가 모두 액티브로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항목에 가셔서 도메인을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해서 웹페이지에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페이지가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개발자 환경의 설정들을 매뉴얼로 일일이 하지 않고 인티그레이션 기능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로드 밸런서라든지 레디스의 정보들을 쉽게 배포를 하고 설정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CLI를 통해서 기존의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작업하시던 인티그레이션 항목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G클라우드 설정 중 디스크라이브 커스텀 도메인을 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적용되어 있는 커스텀 도메인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과 CLI 툴을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클라우드런에 새롭게 추가된 인티그레이션 기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코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줄여서 쉽게 설정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런의 인티그레이션 기능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코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